네, 입 아파서 좀 쉬다 왔는데요. 너무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니얼 캐비티를 할 건데, 이제 크레니얼 캐비티는 머리뼈 안에서 어떤 공간들을 감싸고 있냐, 이걸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레니얼 캐비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크레니얼 널브를 외울 건데요. 네, 이거는 알아서 외우시고요. 네, 의학용어 때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첫 번째로 볼 것은 인터널 서페이스 그리고 스컬 캡인데요. 이게 무슨 구조물이냐? 이렇게 머리를 반으로 갈랐을 때 위에 뚜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양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프론탈 크레스트라고 해서 팔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지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팔스 세레브리는 대뇌 낫이에요. 낫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뇌 낫인데, 이거는 대뇌의 좌반구, 우반구를 나누는 것입니다. 좌반구, 우반구를 나누니까 좌우를 나누는 세지털하게 나누겠죠. 세지털 플레인으로 나누는 거고, 세지털 플레인이라면 당연히 세로선들에 부착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레니얼 캐비티를 공부하실 때는 어떤 구조물에 어떤 것이 붙는지, 어떤 것이 부착하는지 이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룹 4 Superior Sagittal Sinus인데요. 사이너스라고 우리 머리 안에 정맥굴들이 있는데, 위시상 정맥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이렇게 쭉 있는 구조물인데, 그것 때문에 뼈가 파여가지고 오목해진 부분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룹 4 Superior Sagittal Sinus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세로선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관 음선인 프론탈 크레스트부터 시작이 되고, 그 양 옆에는 Depression for Arachnoid Granulation 해가지고 거미막에 들어있는 뇌 척수액 때문에 뼈가 눌려가지고 생기는 아라크노이드 그래놀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그래놀라 포베올레라고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구조물들은 제가 해박 수업 들었을 때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래에서 위를 봤다면 위에서 아래를 볼 차례인데요. 그거 앞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나온 점이 크리스타 갈리인데, 크리스타 갈리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해서 에스모이드 본에 있는 구조물인데,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의 미디안에 위치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곳입니다. 아까 프론탈 크레스트가 박스 세레브리에 부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한 번에 이게 어떤 것들이 부착하는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막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나머지 구멍들에서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런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에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에스모이드 본이 중요한 점이 올팩터리 벌브로 연결되는 올팩터리 널브들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런 구멍들 사이로 후각신경이 통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스모이드 본이 아마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로 넘어가면 후각신경이 있겠구나 라고 넘겨짚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마지막에 6번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텐토리움 세레벨리라고 해서 세레브리와 다르게 손의 천막이라는 것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손의 천막은 대뇌 낫이 좌우방구를 구분하는 것이었다면, 이거는 대뇌와 손해를 구분하는 구조물인데요. 가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한국말로도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손의 천막이라고 자세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이렇게 안테리어 크라니얼 포사의 앞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들과 지나가는 구조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 부분입니다.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디엄 포션 해가지고 셀라트루시카라고 해서, 셀라트루시카는 터키 안장이라는 뜻인데요. 혹시 승마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봐가지고 이게 말 안장이랑 닮았대요. 근데 이게 키아즈마틱 그루브 뒤쪽에 있는 구조물인데, 키아즈마틱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에 고랑이 있는데 그것의 뒤쪽에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너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신경해부학 쪽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나중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 하이포피지얼 포사, 뇌하수체가 놓이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셀라트루시카 터키 안장, 움푹 패인 곳에 뇌하수체가 놓이겠구나 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부분을 봤다면 이제 양쪽을 볼 건데요. 아까 제가 안 보여드린 그림이 있다고 하면서 구멍이 송송송송 나와 있는 족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구멍
4개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superior orbital fission은 앞쪽에 있는 이런 눈 쪽에 있는 구멍이고요. 거기는 각각 CN 뇌신경이죠. 뇌신경 3번, 4번, 5-1번, 6번이 지나갑니다. 5-1번 같은 경우에는 3차 신경이기 때문에 3차 신경 중에 첫 번째인 5-1번이 지나간다는 건데 5-1 자체가 옵살믹 nerve라고 해서 눈에 관련된 신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관련된 신경이니까 오비탈 피시가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탄덤을 지나가는 신경은 뇌신경 5-2고요. 포라멘은 오발레는 5-3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R2, O3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여러분이 각자 외우시기 편한 방법으로 말족을 만드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족보에도 나왔죠. 포라멘 스피노섬을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은 우리가 계속 말했던 미들메닌지아 렌터리가 지나가고 아까 포라멘 아세럼도 살아있을 때 연골로 막혀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캐버너스 사이너스라고 해면 정맥굴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위에 부분들은 잘 안 보셔도 되고 해면 정맥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코로날 플레인으로 자른 거고요. 앞뒤로 나눠서 자른 거니까 이 뒤쪽이 앞이고 이렇게 여기가 뒤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H라고 해서 아까 제가 하이포피지얼 포사라고 해서 하이포피시스가 뇌하수체가 놓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가 그러면 셀라트루시카 있는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뇌하수체가 있는 쪽이고 여기에 말한장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정맥피들이 고여있다 해서 사이너스 정맥굴 해면 정맥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또 있는데요. 3번, 4번, 5-1, 5-2, 6이 지나가니까 아까 앞에 되게 많은 신경들이 어떤 구조물들이 지나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구분해서 따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족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9학년도 문제인데요. 정맥굴 속과 옆 벽 쪽에 3, 4, 6번 뇌신경이 지나는 것은 캐버너스 사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말이 없었다면 3번, 4번, 5-1번, 6번 뇌신경이 지나는 수프라 오비탈 피셔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맥굴 속과 옆벽 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구멍과 그것을 각각 지나가는 구조물들을 정리해 놓은 표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만 중심적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좀 주의 깊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한 페이지였고요. 자, 이제 포스테리어 크라니얼 포사라고 해서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도 뭐가 좀 많은데요. 포라멘 매그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구멍의 주변에는 뭐가 있냐? 하이포글라스럴 캐널이 있다. 혀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혀밑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가는 거 뭐냐? 하이포글라스럴 널브입니다. 12번 널브이고요. 이것들의 위치 관계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귤러 포라멘도 아까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9번, 10번, 11번 널브가 통과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의 위치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귤러 포라멘은 오시피탈 본과 템포럴 본 사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널 아쿠스틱 미아투스라고 해서 안쪽 청각길에서 네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페이셜 널브와 속귀신경 8번 베스티뷸러 포클레아 널브가 지나간다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귀는 바깥쪽에 있고 혀는 내측에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주귤러 포라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 관계도 구멍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널 오시피탈 프로튜버런스라고 해서 안쪽 뒤통수 윤기가 있는데 인터널 오시피탈 크레스트가 있어요. 여기 이쪽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는 오시피탈 사이너스가 놓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셀에 벨리가 부착을 하는데요. 박스 셀의 브리와 벨리 구분해 주시고 각각 대뇌낫, 소뇌낫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그룹 4 트랜스퍼스 사이너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기 써 있지는 않지만 텐토리움 세레벨리가 부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텐토리움 세레벨리와 박스 세레브리가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세레브리가 붙는 것은 크리스타 갈리와 프론탈 크레스트가 있고요. 텐토리움 세레벨리가 붙는 것은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와 포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그루브 4 트랜스퍼스 사이너스가 있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몇 번 신경이 지나가는지 중심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올빗하고 눈화 그리고 나살 캐비티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공간들을 볼 건데요. 먼저 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화계에 어떤 본들이 구성하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말을 하기 좀 애매한 색깔들이 많아서 여기를 좀 보도록 하면 가장 먼저 눈에는 당연히 이마 뼈가 있겠죠. 하늘색으로 나타나 있는 프론탈 본 그리고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스페노이드 본이 있습니다. 스페노이드 본이 되게 옆쪽까지 있는데 이것도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뼈들은 당연히 자이고마틱 본으로 해서 광대뼈겠죠. 여기 앞쪽에 있는 뼈들도 있고 이렇게 각각 어떤 뼈들인지 글씨가 작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화를 이루는 뼈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살 캐비티입니다. 코 안쪽에 있는 공간들을 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살펴보면 미디안 머리라고 해서 코 내벽이 있어요. 이걸 나살 septum, 코 중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코 중격을 구성하는 뼈 종류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처음에 이게 머리뼈가 되게 처음 공부하는 수학의 집합 같은 거기 때문에 처음엔 잘 외워두셨다가도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 전날에 그냥 쓱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나살 캐비티 해서 아까 인페리어 나살 콩카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나살 콩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페리어 나살 콩카가 있고 미들 나살 콩카가 있고 인페리어 나살 콩카가 있습니다. 수페리어 미들은 각각 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위에 있는 뼈들과 같이 있는데 인페리어 나살 콩카만 다른 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콩카들 때문에 미아투스, 코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코 길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숨을 쉬었을 때 코 격불들로 공기들을 보내주는 역할인데요. 각각 코 길을 따라서 어느 사이너스로 갈 것이냐, 어느 코 격불로 갈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부학 강의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표로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각각의 사이너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미들 나살 미아투스를 이용해서 가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노이드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위치 관계와 특징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족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 격굴 중에서 가장 감염이 잘 되는 것으로 이 코 격굴의 수페로 미디얼 월에 있는 오프닝이 작고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되고 있다. 이 코 격굴과 관련이 깊은 구조물은 이 코 격굴은 우선 맥실러리 사이너스인데요. 맥실러리 사이너스는 우리 코 옆에 양쪽 레터럴 사이드에 있는 것으로 가장 감염이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맥실러리 사이너스가 가장 감염이 잘 되는 부리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표에서 나와 있었듯이 이 코 격굴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구조물은 미들 나살 미아투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MOT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머리뼈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뉴스도 좀 보고 소신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뉴스 좀 꼭 보시기를 바로 부탁드리면서 MOT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